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7일이네요. 7월 7일 하면 칠성날이 생각이 나죠. 사실은 일본은 우리는 음력으로 저기 기념을 하지만 일본은 모두 그 양력 날짜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칠석을 양력 7월 7일 날 그 기념을 하고요. 4월 초파일 같은 경우도 양력 4월 8일 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만은 뭐 따라서 오늘 양력 7월 7일은 이제 우리로서는 전혀 그 7월 7일과 관계없는 날이고 오늘 그 어떤 날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기념일이 겹쳐 있는 좀 흥미로운 날이더라고요. 일단은 오늘이 그 소서입니다. 그 계절성과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소서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두 기념일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서라고 하는 것은 작을 소자에 더울 소자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미 여름은 시작이 됐고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그 더움의 정도가 이제 아직은 이제 작지만은 이제 대서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복날이 있고 뭐 이제 이러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아주 더운 여름이 7월을 지나서 이제 8월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이 이제 소서고, 또 나머지 두 기념일은, 이 세계 로켓롤의 날입니다. 로켓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의 한 장르죠. 그 대중음악의. 그다음에 오늘이 또 도농 교류의 날이에요.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교류를 하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세 가지 기념일이 이제 함께 겹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서는 24절기 중에 이제 여름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제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기념하는 국제 로켓롤의 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자라는 도농교류의 날이 이제 오늘 겹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소서는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입니다. 예. 음, 이게 그 24절기이기 때문에 15도씩 그 태양이 그 황도에서 15도씩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제 절기를 정해놨죠. 그래서 이제 춘분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 어, 그, 이제 쭉 돌아가고 다시 춘분이 되면 1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어, 통상적으로 이 24절기를 음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4절기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봐야 그게 현실에 맞습니다. 네, 소서, 작을 소자, 더울 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말 그대로 작은 더위라는 뜻이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작을 소자지 이미 23.5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북반구가 상당히 그 태양으로부터 이제 햇빛을 많이 받고 또 강하게 받는 그런 이제 그 시간대가 돼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장마도 이제 이어지죠. 글쎄요, 금년 장마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장마가 왔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음, 그야말로 그 비를 좀 흠뻑 이제 가물지 않게끔 그렇게 좀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가물어 갖고 모두 못 심고 뭐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농업 용수가 사실 풍부히 저장이 돼 있습니다. 소위 그 이제 4대강 사업 해갖고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담는 그릇이 부족한 이제 국가였죠. 그러니까 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댐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가 있어갖고서 물이 그 유속을 갖다 좀 느리게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 강물이 머무는 시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용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강이 사실은 늘 물이 그냥 항상 이제 철철 넘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다 그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조절해서 그런 겁니다. 그 보를 갖다가 그 좌파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를 갖다 다 없애버리면은 서해안으로 한강으로 쫙 빠져나가면은 한강이 이제 잘못하다 삐속 마를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이렇게 한강을 걸어서 건너기가 쉬울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수돗물 소위 상수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게 갈수 현상이 나타나면은 하수도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쓰고 내버리는 그 지저분한 물은 그냥 끝도 없이 쌓일 텐데 그걸 쓸어가는 그런 기능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자정 기능이 있어갖고 인간이 만들어서 내뱉어놓은 아주 그 지저분한 것들을 갖다 다 정화를 시켜줘요. 참 자연이라는 게 오묘한 거죠, 사실은. 자, 하여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에 이제 벼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뭐 모내기 할 때부터 가물어 갖고 모를 못 냈으면은 벼가 뭐 자랄 벼가 없는 거죠. 뭐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걱정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원에는 이제 복숭아라든가 자두라든가 이런 그 여러 과일들이 마구마구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 사람들은 소소가 지나야 진짜 여름이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 그래요. 지금은 뭐 지구가 좀 뜨거워져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5월달 뭐 6월달 이런 때도 굉장히 기온이 높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소소가 지나야지 진짜 여름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 기후 특성을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날이 더우면 이제 땀이 많이 나죠. 그래서 수분이 많이 이제 외부로 발산이 되니까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더운 데서 너무 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피로가 심해져요. 그래서 휴식도 이제 충분히 취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계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 보양식을 찾는 풍습이 이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양식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는 게 바로 이제 개고기죠.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 개고기를 팔지도 먹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염소라든가 그다음에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하여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세계 로켓롤의 날이죠. 로켓롤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고 소위 젊음과 자유를 대변하는 그런 음악 장르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화의 상징이었죠. 그 이전에 뭐 이 고전적인 그런 이제 음악보다, 그다음에 상당히 조용한 그런 음악보다 뭔가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두드려 부시는 듯한 그런 이제 비트와 그다음에 그런 리듬으로다가 정말 세상이 다 떠나갈 것 같이 이게 두드려 패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제 로켓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음악은 1950년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됐다고 하네요. 예, 물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뭐 실제로 또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이 미국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케이팝 같은 것들이 현대 음악에 영향을 이렇게 주면서 뭐 우리나라의 이 케이팝 가수들이 어, 세계 무대에 나가서 이제 아주 음악을 갖다가 대히트를 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죠. 음, 이제 그렇듯이 1950년대 미국은 이제 이 로켓롤이라는 음악 장르로 전 세계의 대중음악의 흐름을 갖다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하면은 이제 6.25 사변이 있었죠. 그러니까 참 전쟁에 찌들은 세대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제키기 위해서 로켓롤이라는 음악 장르가 나온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월남전이 이제 시작이 됐죠. 요즘은 베트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로켓롤은 기타의 강렬한 리듬과 그다음에 자유로운 무대,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50년대에 나왔던 음악, 60년대에 나왔던 음악,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뭐 태어나고 그다음에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나왔던 음악들이에요. 지금도 많이 사람들 입에서 불리는 여러 가지 팝송들이 저 중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듣고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오면서 70년대 들어서는 뭐 정말 그야말로 뭐 소위 히피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참 빠른 박자와 그다음에 뭐 소위 헤비 메탈이라고 하죠. 그냥 막 꼭 두드러 부셔갖고서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음악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히트를 쳤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 음악들이 젊은 시절에 접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향수를 느끼는 그런 음악이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뭐 로켓롤 하면은 엘비스 프레슬리 뭐 그런 가수들 아닐까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괜한 얘기를 더 해봐야 미천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류의 날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건 도읍도자입니다. 그다음에 농자죠.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도시는 뭐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도시는 농촌이 생산한 먹거리를 갖다 이제 소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농촌은 도시에 이제 자주 방문하면서 또 도시의 맛도 느껴보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울이 큰 도시인데 메트로폴리탄인데 그야말로 그럼 서울에는 농업이 없느냐? 서울에 농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지금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고 이름도 저랑 비슷해서 참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그 시정 질문을 하는데 서울의 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 무슨 농업인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농사꾼이 아니 뭐 농사꾼은 지방으로 가야지 논에서 이제 뭐 모두 심고 벼도 베고 뭐 이제 이런 그 이제 농사꾼을 생각했는데 서울에서도 또 이제 이 농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변두리로 나가다 보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쪽 그 이제 관악산 밑에서 이제 살 때였는데 그때 거기에 논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뭐, 그 이제 서울 나름대로의 그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농업이고요. 언젠가 또 한 번은 옥상에다 뭐 벌통 같은 걸 막 갖다 놓고 그 배추 같은 것도 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걸로 봐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 뭐, 농업 정책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역시 이 땅에다가 뭐 뭘 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온실 같은 거, 이제 그런 데서 또 이제 많은 이 생산물, 채소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그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조건도 다 맞춰줘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온실 같은 데서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또 산성화되고 그래갖고, 어,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일을 짓는데도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그런 역할을 해주죠. 네. 정말 참 먹을 것 없었던 보릿고개에 있었던 5, 60년대에 농업 정책을 끌고 갔던 그때 당시의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역시 감사할 따름이죠. 네, 솔직한 얘기가.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농촌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도시와 농촌이 더욱 가깝게 연결이 되겠죠. 그건 아주 서로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이제 농촌 활동 봉사를 많이 나갔어요. 뭐 농활이라고 하죠. 글쎄요, 저는 뭐 워낙 그 지방 시골 출신이라서 뭐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농촌 봉사활동 같은 거를 별도로 가지는 않았었는데,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런 이제 경험이 없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농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방학이 되면은 그 해당 서클에서 막 그런 걸 주선해 갖고 이제 이렇게 그런 데를 이제 가죠. 예.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제 농촌을 경험하고 그런 데서 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어떤 고충 같은 것도 또 가서 이제 그 농촌에 있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야간에 또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그랬던 일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뭐 농촌뿐만 아니죠.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소위 우리가 공순이라고 그때 이제 마치 비하하듯이 그렇게 불렀지만은 사실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예, 학업을 제대로 이제 마치지 못하고 올라온 그 학생들을 모아갖고서, 그, 그 공부를 가르치고, 야학이죠. 야학, 밤에 하는 공부.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이제 연극도 하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제가 4, 5년 정도 이제 후배인데, 어, 그런 봉사활동,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고서,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회를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혼자만 힘들었던 건 아니고 모두가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 경험을 한 걸 갖고서 반사회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중용의 도가 있듯이 이 적정한 선에서 이 좌우 상하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7월 7일입니다. 계절은 여러모로 이제 깊어가죠. 음악은 삶의 자유를 이제 더해주고요. 도시와 농촌을 서로 이어주는 날입니다. 참 세 가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념일이지만은 그런 것들의 의미를 찾다가 보니까 뭐 나름대로 또 서로 연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잠시 하늘을 좀 올려다 보면서 다가온 여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을 보면은 고압선이 지나가고 전주가 보이고 철탑이죠. 예. 그러면서 뭉게구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높은 아파트가 보이고 또 저 멀리는 이제 산도 보이고 푸른 산이 보이죠.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볼 수 있는 그런 여름의 한 풍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농촌으로 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겠죠. 뭐 참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진짜. 하여튼 아름다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료와 판단을 갖고서 우리가 이 사회를 꾸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 사회가 무슨 큰 죄라도 짓냐? 물론 사회도 모순이 있죠. 예. 그런 모순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는 더 모순이 크죠. 그냥 뭐 참 빈부의 격차가 심하니 뭐니 해갖고 뭐 마치 이 사회가 무슨 거대한 악을 갖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날짜에 관계없이 좀 사회적인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잠시 하늘 올려다보면서 여러분을 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